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모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4.19 혁명 56주년을 기념하는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소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 아프리카로 떠난 김종원 선교사 후원 공연에 다녀왔습니다. 영화 부활이 개봉 20여일 만에 15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사모 10명 중 7명은 우울 증세를 겪는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도, 그렇다고 교회를 모른 척하고 지낼 수도 없는 사모들은 어쩌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소외 이웃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운 사역 현장에서 지친 사모들만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사모 리조이스는 목회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목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시작됐습니다. 9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서는 응답하라 여고 시절이란 주제로 사모들이 잠시 교회를 뒤로하고 과거 꿈과 웃음이 가득했던 추억의 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 교회에서 올라온 300여 명의 사모들은 교회와 가정에 대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오륜교회 역시 이 시간만큼은 모든 사모들이 쉼과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배려했습니다. 개회식부터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펼쳐져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고, 교회 안에는 이어 테라피와 갑상선 초음파실을 만들어 사모들의 정신적, 육체적 치유를 도왔습니다. 사모님들의 사역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물론 주 안에서 다 해소가 되겠지만은 저희들의 어떤 그 준비에 의해서 정말 잘 치유되고 새로운 재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최 측은 앞선 행사가 주로 주입식 강의에만 초점이 맞춰져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공연 관람과 소품같이 심적 부담이 없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여고 시절로 돌아간다는 테마에 맞춰 행사장 한켠에 교복을 입고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됐는데 쉬는 시간마다 사모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사모들은 마치 여고 시절로 돌아간 듯 함께 어울려 웃고 즐겼습니다. 잠깐 참석했던 그 시간 속에서도 충분히 힐링이 됐고요. 저희들이 사역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누군가를 섬긴다는 이 일이 얼마나 정말 귀중한 일인가 하는 거를 저희들이 섬김을 받아봄으로 해서 피부적으로 느끼고 더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모들의 정서적, 사회적, 영적 회복에 초점을 둔 이번 행사에서는 사모들에게 실용적 도움을 주기 위해 각종 질병에 대한 진단과 예방 특강, 테라피 강좌도 열렸습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4.19 혁명 56주년을 기념하는 국가조찬기도회가 18일 오전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4.19 혁명 정신을 후손에게 올바로 전하고 그 정신을 남북 통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도회 설교를 전한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는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유와 해방 여정이 담긴 혁명적인 책이라며 모든 신앙인들이 4.19 혁명 정신으로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만드는 데 헌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선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 인물을 시상하는 4.19 혁명 특별봉사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수상자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선정됐습니다. 주최 측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4.19 혁명 정신을 민주이념으로 계승 발전하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도회 직후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통일 선교지 지정, 통일기도회 정례화, 통일헌금 적립 등의 한국교회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과 인원의 움직임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핵실험장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이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을 미칠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침체 상황에 지진까지 겹치면서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고 소매업이나 외식업체들도 줄줄이 점포를 폐쇄하는 상황입니다. 관광산업의 위축 역시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지진 여파로 일본 경제의 먹구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13 총선과 관련해 당선인을 포함한 300여 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에 따르면 금품 수수,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310명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18명은 불구속 입건, 8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 5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결과 청년들은 정시 퇴근과 주 5일제 등을 취업의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희망하는 월 최소 평균 임금은 21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등 고임금의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했고 여성은 주 5일 근무제가 지켜지고 통근이 쉬운 일자리를 선호했습니다. 50대가 30, 40대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더 오래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50대의 SNS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57.7분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30대는 50.7분, 40대는 55.5분이었습니다. SNS를 가장 오래 이용하는 세대는 20대로 하루 평균 80.7분을 기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힙합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주청 프로젝트 선교회인데요. 소년원 출신의 선교사를 위해 특별한 공연을 마련한 주청 프로젝트 선교회 서종현 선교사를 만나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주청 프로젝트 선교회 소속 가수들의 노래가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앉아있는 청소년들도 시편 1편으로 만든 랩을 즐겁게 흥얼거립니다. 18일 동순교회 엘리몰에서는 소년원 출신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떠난 김종원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주청 프로젝트 선교회 대표 서종현 선교사는 힙합 찬양을 통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서 선교사가 김종원 선교사를 처음 만난 곳도 부산의 한 소년원에서 열린 집회였습니다. 종원이는 5년 전에 부산 소년원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제 소년원 설교할 때 어느 날 가니까 이제 뭐 봉사활동 그런 걸로 탄자니아를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왔다가 이제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게 된 거죠. 김종원 선교사는 탄자니아 현지에서 서 선교사처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콜레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우물을 파고 재능 기부도 아끼지 않습니다. 서 선교사는 다음 세대를 살려놓지 않으면 세상에 희망이 없다며 김종원 선교사의 사역과 탄자니아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소년 세대, 다음 세대는 지금 썩어있는 어떤 지금의 악한 것들에 대한 백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놓지 않으면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심장은 자기 주먹만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심장을 누가 작다고 표현하겠어요? 그게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청소년은 그런 거죠. 탄자니아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지킨 김종원 선교사. 그의 섬김으로 탄자니아의 아이들이 회복되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십자가 기적의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영화 부활이 개봉 20여일 만에 15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0일 국내에서 개봉된 역대 기독교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에서 영화 부활이 5위에 올라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예수 처형에 앞장섰던 로마군의 혼민관 클라비우스와 부관 루시우스가 사라진 예수의 흔적을 찾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목적이 아닌 단지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예수의 시신을 찾아 나서는 클라비우스의 모습을 통해 비기독인들도 영화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난 3월 17일 개봉한 영화 부활은 전국 메가박스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정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가 4.13 총선 개표 참관인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봉인 상태 불량한 투표함, 미분류 투표지 대량 발생, 투표지 분류기의 잦은 고장, 선관위 직원의 과도한 제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는 총선 개표 참관 활동 백서를 펴내 현행 개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제의도 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언론회가 21일 오후 2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4대 디지털 중독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음란물, 게임, 쇼핑, 관계 중독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게임 중독 전문가 김광태 목사, 교회정보기술연구원 이동현 원장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청어람이 주최하는 제7회 청년사역 컨퍼런스가 오는 25일 창천교회에서 열립니다. 공동체에서의 연대로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컨퍼런스는 청년 세대의 현실을 주목하며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연대 방법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청년 부채와 주거, 교육 문제를 비롯해 지역교회 내 청년 공동체의 가능성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 오는 27일 남서울교회에서 2016 상반기 한국선교학 포럼을 개최합니다. 특별히 이번 포럼에서는 선교적 교회를 위해 선교 동원가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합니다. 정철아 선교사가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교회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